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공부를 할 거냐면, 이 영상은 우선은 제가 수업을 하기 전에 그냥 인트로로 우선 예습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오프라인 수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래도 가능하면 설명할 거는 뭐 다 설명하고 진행을 할 테니까 우선 잘 듣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곡선과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 뿐만 아니라 그 곡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같이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제 주제는 뭐냐면요. 우선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자, 이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그 직선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분계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X라고 하는 녀석이 fx가 y 이퀄 fx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에 대한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찾아줄 때 어떻게 합니까? 얘를 미분을 하죠. 근데 이거는 뭐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뭐 다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우선 저랑 같이 해야 되는 것은 특히나 이 파트에서 어떤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거냐면,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y 이퀄 fx라고 하는 녀석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긋는데요.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긋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긋는데요. 그러면 되게 우리가 이 교과서에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면, 교과서에서 어떤 정리를 하고 있냐면 이 접점이라고 하는 것을 t라고 어떻게 가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ft라고 하는 함수의 값을 갖는다라는 소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때 이 곡선 밖의 한 점을 제가 a, b다라고 한번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선은 이 녀석을 미분을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f'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인데, 그 t에서의 접선이니까 결국에는 f'의 t에다가 다시 그 다음에 x-에 어떻게 해요? t에다가 플러스의 ft다라고 해서 우선 접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 얘가 결국에는 접선의 방정식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x라고 하는 녀석과 y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각각 a, b의 값을 집어넣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의 값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다시 어떻게 b의 값을 집어넣어서 f'의 어떻게 t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a-t에다가 플러스 f의 t에다가 그 다음에 이퀄 b다라고 해서 이러한 방정식을 이끌어내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선은 N수생이라든가 재수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걸 굳이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너무나 당연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A라고 하는 점과, 그러니까 이 점과 그 다음에 이 점을 서로 이었을 때 이 기울기가 나오는 거죠. 이 기울기.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이 곡선,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y 이퀄 fx라고 하는 이 곡선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접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t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이렇게 도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t든 x는 상관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얘를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녀석의 두 점 사이에 어떻게 기울기라고 하는 것을 구해보면 결국에는 t-a분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ft에다가 마이너스에 어떻게 b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 얘가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의 t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자연스러운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납득이 됐습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어차피 이 녀석 정리를 하게 되면 얘랑 똑같은데, 단지 생각의 처음 시작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얘는
접점을 가정을 해서 접선의 방정식 완성해서 A랑 B라고 하는 것을 대입을 해가지고 마치 대수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기하적인 생각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 뭐 이 내용 자체는 대수적인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대수적 관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곡선밖에 한 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자. 하지만 지금 우선은 이런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우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좀 해주시고 고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째는 곡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가장 간단하게 그냥 개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프의 개형이 나오게 되는 원리예요. 자, 그러면 그냥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2의 x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게 fx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래프의 개형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개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굳이 미분을 활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전체적인 이제 좀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같이 한번 좀 배양을 한번 시킨다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2의 x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1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나누기가 들어가 있어요. 나누기예요. 그러면 분자라고 하는 것을 분모라고 하는 함수로 어떻게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고 이 녀석을 예를 들어서 제가 fx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g의 x의 입장에 g의 x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2의 x라고 하는 녀석과 얘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얘가 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서로 접하게끔 어떻게 만난다는 뜻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접하게끔 어떻게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선은 분수함수꼴과 제곱의 관계가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를 했던 게 있죠. 특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이 영상을 보시면은 금방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얘는 지금 f에 어떻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니까 결국에는 얘는 다시 마이너스 f의 x의 꼴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이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한다면 뭐 기함수, 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의 주 포커스는 뭐냐면 어차피 0 집어넣으면 0을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x가 x축의 양의 방향에 있는 그 그래프 그러니까 결국에는 1사분면 그 다음에 4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리고서 어떻게 하면 돼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된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서 주제는 뭐라고요? 개형을 파악하자라는 뜻이었어요. 미분을 활용하지 않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녀석을 이 녀석으로 나눈다는 뜻이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조선 한번 그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서로 나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얘는 작은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은 거를 큰 거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얘는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뜻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면 서로 어떻게 교점이에요. 얘가 서로 만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 함수의 교점이 생성이 된다는 것은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서로 뺀다고 하더라도 0이 될 거고, 그렇죠? 더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값의 2배를 하면 된다는 뜻이고, 나눈다라고 했을 때는 각각의 값이 똑같으니까 그냥 1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서로 나누었을 때 1이 된다는 뜻이니까 결국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조선을 살짝 그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을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점에서는 얘를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편에서든 오른쪽 편에서든 큰 것에서 그러니까 작은 것을 큰 거로 나눈다는 뜻이니까 절대 이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절대 넘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차피 얘가 0을 지난다는 뜻이고 얘도 지났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을 무한히 어떻게 큰 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주 큰 어떻게 값에서 작은 값을 그러니까 작은 값을 아주 큰 값으로 나눈다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무한대분의 상수의 꼴이 된다는 뜻이죠. 결국에는. 그러면 결국에 이쪽에서는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떻게 작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극한값 처리를 하게 되면 얘는 0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x축 자체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점근선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납득이 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네.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 반대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의 개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굳이 어떻게 해요? 미분을 활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직관적인 건 아니에요. 직관적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두 함수에 대한 두 곡선 뭐 이런 것이 나와 있을 때 사칙연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값으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프의 생성 원리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실제 컴퓨터 선상에서 연산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컴퓨터들은. 막 미분을 해가지고 극대극소를 찾고 막 이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의 장점은 뭐냐? 그래프의 개형을 단박에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고 결국엔 어떻게 극대극소를 찾는 데 있어서도 어차피 그때는 미분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엔 어떻게 조금 더 매끄럽고 빠르게 어떻게 해요? 예측을 하면서 풀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나누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한번 또 해볼 거냐면 이거 좀 지우고서 진행을 할게요. 이거 지우고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특히 재수생이나 N수생 제가 가르칠 때 그러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거는 당연히 맞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뭔가 잘못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실제 제가 SAT를 이제 가르쳐 보거나 그러니까 이게 한국 수학은 아니죠 SAT가. 그런데 그 원서나 교과서 걔네들이 배우고 있는 그 책 엄청 두꺼운 책이 있어요. 뭐 알지브라에 뭐 프리캘큘러스, 캘큘러스, 뭐 지오메트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책들을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고 그 자세하게 되어 있는 그 설명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여담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약간 너무 계산에 너무 치우쳐져 있고 정확한 원리를 모르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그쵸? 그냥 학습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지금 뭐 새롭게 이제 재수생이나 N수생은 새롭게 제가 세팅을 시켜야 되는 것 같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세 번째 주제로 갈게요.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곡선이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fx라고 할게요. fx.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 중간에 한 변곡점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변곡점. 얘는 변곡점. 그리고 여기가 극대, 그리고 여기가 극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네. 그랬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 이러한 직선이 이렇게 지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편의상 그냥 LX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LX를 제가 표현을 하자면 MX 플러스 N이라고 할 거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m이라고 하는 녀석을 제가 그냥 0이 아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0이면 n의 값만 있다라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지난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때는 서로 뺀다고 하더라도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내용은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뭐 2학년 때 아마 저한테 또 공부를 했었으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m이 0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뜻이고, 자, 그러면 이때 교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처럼 뭐 이 녀석을 뭐 x축이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냥 x축이라고 해버리고, 자, 이 녀석을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한번 해볼까? 이 녀석을 뭐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녀석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녀석을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을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감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어떻게 베타라고 한번 설정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찍지만 고3과 이제 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수업하는 방식과, 그러니까 그리고 고3에서도 극상위권이냐, 뭐 그렇지 않느냐, 또는 재수생이냐, 뭐 N수생이냐, 뭐 여기에 따라서 수업의 타입과 약간의 말투도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좀 적응이 안 되더라도 잘 듣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어떤 거냐면, 그렇죠. 제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걸 먼저 제시를 해야겠죠. 자,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자, 보세요. 자, fx에서 마이너스에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녀석을 했을 때 이 함수가 도대체 어떻게 그려지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아마 대부분이 다 한 번씩은 봤을 것 같고, 제 기억에는 작년도 30번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분명 나왔어요. 그렇죠? 예, 뭐 이게 대단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이미 보통 상위권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자라고 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fx에서 빼기에 지금 그 직선의 함수를 지금 어떻게 직선을 지금 뺀다는 뜻이니까 위에 것, 그러니까 함수값이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양의 값이 나올 거고, 반대로 이 fx가 얘보다 작다라고 하면 당연히 음의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팅 값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 같은 경우에는 양의 값이 될 거고, 얘는 음의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얘는 다시 양의 값이 나오고, 얘는 지금 음의 값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얘가 증가 감소를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함수값의 양과 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따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x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두 함수를 빼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x축의 윗부분에서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처럼 이러한 교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러한 교점. 선생님이 아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 함수의 값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빼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된다는 뜻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y라고 하는 값이 0이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x축을 어떻게 해요?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이 점을 지난다라는 거고, a라는 점에서는, 그 다음에 B에서는 이 점을 지나고 C에서는 이 점을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게, 얘를 그냥 선생님이 G의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한번 미분을 해버리면 얘는 지금 보는 것이 G'의 X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뭐가 나온다는 거야? F'의 X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M이 이렇게 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G 더블 프라임의 X를 한번 해버리면 결국에 F 더블 프라임의 X가 이렇게 나옵니다. M의 값은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 같은 경우에 더블 프라임을 했을 때 서로의 값이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곡점의 위치가 항상 유일하게 어떻게 해요? 그냥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G 더블 프라임의 X와 F 더블 프라임의 X가 서로 같다는 뜻이니까 이 fx의 어떻게 변곡점은 결국에 gx의 변곡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직선 함수랑 상관이 없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인 거예요. 얘.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꼴 0이다라고 했을 때 부호 변화가 생긴다. 그랬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가 0이라고 하지만 얘가 0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gx의 입장에서 결국에 부호 변화, 즉 극점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f'의 x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결국엔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m의 값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어떻게 부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극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f'의 x라고 하는 녀석이 m이 된다는 뜻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돼요? 지금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이 녀석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지는 그 지점, 즉 얘가 결국엔 극점이 된다는 소리고,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약간 좀 그게 정확하게 좀 차이가 좀 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그냥 여기에서 접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접점에서는 이 녀석의 기울기와 이 녀석의 기울기, 이 녀석의 기울기와 이 녀석의 기울기가 서로 모두 어떻게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gx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fx의 극점이라고 하는 게 밀려난다? 그냥 뭐 그쵸? 서로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만일에 알파 값을 집어넣으면 f'의 알파는 0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m의 값은 지금 어떻게 해요? 얘가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 사실상 m을 양수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 변곡점의 위치는 그냥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대충의 개형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정확한 함수식이 지금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우선은 얘를 지나. 그리고 여기에서 극대를 만족시킨다는 거죠. 뭐 극대가 뭐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감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변곡점이고,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그때 함수값 자체도 어떻게 해요? 0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지나면서 베타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다시 어떻게 해요? 극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진다. 그리고 이 C의 값을 어떻게 해요? 통과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완성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뭐 이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에 알파 값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인데 그때 음의 기울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베타 값을 집어넣어도 어떻게 해요? 음의 기울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때의 기울기가 이렇게. 근데 왜 이런 소양이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뭐 기출문제에서도 너무나 많이 나왔고, 중요한 거는 그래프의 해석의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좀 해주셔야지 모든 것을 대수적으로 막 다 수식적으로 그냥 쫙 펼쳐가지고 살펴본다라고 하는 게, 제한된 시간 안에 그걸 다 한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모두 보시라고 그냥 오픈 강좌로 그냥 만들어서 드렸잖아요. 그 작년도 30분 문제 풀이 방법 총 3가지로. 그런 걸 한번 보시면은 맨 마지막 풀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한 3, 4분이면 그냥 그거 다 풀어요. 보통 친구들이 그걸 알고만 있으면.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쵸?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이 3번째 주제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걸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어떻게 해요? 응용을 한번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랑은 나중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같이 적용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이제 주제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슬롭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기울기 함수라고 있습니다. 기울기 함수인데 얘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냥 이거를 이렇게 갑시다. 뭐 어떻게 갈까요? 예를 들어서 y fx가 있어요. y fx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구하자고 하는 게 y equal x분의 f의 x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얘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려질까? 이러한 함수가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주제로 한번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기울기 함수입니다. 기울기 함수. 기울기 함수.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볼게요. 뭐 어떻게 가볼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그냥 뭐 이렇게 한번 둬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델타 x분의 델타 y,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어렵게 말할 필요 없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을 예를 들어서 내가 m이다라고 한번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그때 기울기가 m이다. 그러면 도대체 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x분의 fx를 제가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뭐 여기 있다? 뭐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 정도? 그럼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냥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x분의 fx라고 했으니까 실제 이 x라고 하는 값에서 얘가 지금 fx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여기 이게 f의 x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x분의 fx가 의미하는 것은 이 녀석의 기울기예요. 이 녀석의 기울기. 그런데 기울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삼각형 선상에서 직각삼각형 선상에서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아랫변분의 어떻게 윗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보조선을 살짝 그어보면 얘를 1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만일에 얘를 1로 그어버리면 이 녀석분의 이 녀석이 지금 어떻게 된다? 이 녀석분의 이 녀석이 x분의 fx인데 x분의 fx인데 얘를 1로 맞춰버리면 얘의 기울기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x분의 fx니까 이 녀석이 결국에는 x분의 f의 x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점과 만나는 이 보조선과 만나는 이 점이 결국에는 이 x에서의 함수값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돼요? 이해되셔야 돼요.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점을 지난다. 또 한번 해볼까요? 또 한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는 이 녀석분의 이 녀석이잖아요. 이 녀석분의 이 녀석인데 얘를 연장을 쫙 해버려요. 그러면 얘의 기울기나 여기서의 기울기나 서로 똑같은 기울기. 그렇죠? 그러면 얘가 1로 맞춰졌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는 이 녀석분의 이 녀석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녀석의 함수의 값이 결국에는 x분의 fx로서 쓸 수가 있다는 소리니까 이때의 교점인 얘가 함수값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여기를 지난다는 뜻이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셨어요? 예. 무슨 뜻인지 납득이 되셨죠? 예. 자,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만약에 그렇다면 결국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그래프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또 한번 해볼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만일에 내가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이렇게 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점을 이었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만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만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분의 이 녀석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울기고 결국에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에 x분의 fx의 함수의 그 함수값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점에서의 x분의 fx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얘가 그냥 어떻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그냥 함수값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우선은 이 점에서. 그러니까 얘를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얘가 교점이 하나가 더 있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요 녀석분의 요 녀석이 결국에 이 녀석의 기울기인데 이 녀석분의 이 녀석이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똑같은 기울기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니까 이때 함수값 자체가 결국에 뭐가 된다? 결국에는 똑같은 어떻게 함수값을 갖는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쫙 이었을 때 어떻게 된다?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돼요? 어떤 색으로 그려야 되는지.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납득이 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x 이퀄 1이라고 하는 보조선을 가지고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절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점이 의미하는 게 사실상 극소점입니다. 극소점. 그렇죠? 감소하다 증가를 하는 점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점이 도대체 어디서 생성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어떻게 돼요? 서로 이었을 때 접했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성이 된다. 얘의 기울기보다 더 낮은 값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왜? 얘보다 낮은 값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버리면 만나지를 않아요. 만나지를 않으니까 함수값 자체를 논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서로 접하게끔 만났을 때 이 접점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무엇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극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접하는 게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극점이 생성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그렇죠? 접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자, 그러면 얘를 다음과 같이 뭐 이런 식의 관점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기울기를 점점점 어떻게 그어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작아져요. 기울기가. 그렇죠?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작아지겠죠. 접할 때. 그러다가 다시 또 커지는 거예요. 계속 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하학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해봐도 지금 보는 것이 이 점이 결국에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극소점을 만들어내는 접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작년 30번 문제 그리고 그 전년도 저는 이 내용을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그 전부터도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것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다른 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면 어떤 거 연습해볼까요? 이 영상 잘 들어주셔야 돼요. 특히 지금 이 영상은 N수생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잘 듣고서 바로 수업 때 제가 긴 말 없이 바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 아까우니까.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0,0이라고 하고 얘를 fx 그리고 지금 보는 것이 얘를 지금 그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x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기울기를 어떻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분모가 0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얘는 없다 치고 그렇지만 0,0에서 어떻게 기울기는 이렇게 그릴 수는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이라고 하는 x 이퀄 1이라고 하는 이 보조선을 우선 도입을 하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점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이 녀석분의 이 녀석이 결국엔 얘를 알파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f의 알파예요. 그러면 알파분의 f의 알파가 결국에는 이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뜻이니까 이 보조선, 이 녀석과 만나는 이 녀석분의 이 녀석에서 얘가 결국에는 알파분의 f의 알파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알파라고 하는 이 점에서의 함수값은 무엇입니까? 얘가 된다라니까. 예. 맞습니까? 예. 이 점을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만일에 여기서 만난다. 그러면 여기서의 기울기다 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쭉 이어버려요. 이렇게 이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녀석분의 이 녀석이 결국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 녀석분의 이 녀석에 해당이 되고 얘는 1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이 점에서의 함수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가 함수값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다시 또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이어버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만난다. 그러면 계속 기울기를 막 계속 그려보면 저 위에서 만나겠죠, 계속.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감소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 쭉 감소가 되는 그래프의 개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얘랑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점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니까.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은 좀 반성하셔야 돼요. 예. 제대로 공부 안 했다는 뜻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예. 또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좀 실전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실전적으로. 이것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연습 삼아서 이거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했었나요? 이거? 아까 뭐였었지? 아까는 이거였었죠? 그리고 아까 이거 했었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fx라고 이렇게 뒀어요. 여기 x축, 그리고 여기 y축, 그리고 여기 원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조선 하나 긋는다. 이게 바로 뭐다? x = 1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 녀석의 기울기, 그리고 지금 보는 것이 x분의 fx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를 어떻게? 만일 알파라고 한다면 얘는 f의 알파가 이렇게 나오는데 알파분의 f의 알파가 얘의 기울기예요. 이 녀석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갖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지금 이 녀석분의 이 녀석의 결국에는 뭐예요? 이 녀석의 기울기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이 함수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녀석의 높이가 결국에 함수값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긋는다라고 했을 땐 계속 낮아지겠죠. 왜?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때 이렇게 만나는 점, 이 점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난다.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납득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만일에 이쪽으로 더 커져 나갔다. 이 점은 무조건 지나는 거죠. 이 점은 지나는 거고. 이렇게 커져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의 기울기 함수값은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만났을 때 얘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감수를 하는 함수. 그렇죠? 우선은 얘는요, 그 기울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감수를 한다고 해서 감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어떻게 해요? 그 무리 함수처럼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랬을 때 함수가 이렇게 감수를 했단 말이에요. 증가를 하지만서도. 그러니까 얘는 요철과 관련이 있어요. 더블 프라임과 관련이 있다는 거고, 얘가 지금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그러면 더블 프라임의 입장에서 봤을 때 f 프라임의 x가 지금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기울기가 뭐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기울기가 점점 커져 나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지금 보는 바치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또 해석이 가능하냐면 계속 어떻게 해요? 양의 값 갖고 계속 갔다가 점점 양의 기울기를 계속 갖기는 하는데 그 양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기에서 지금처럼 얘를
A 그래프의 개형을 내가 구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처럼 x 이퀄 1이라고 하는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납득됐습니까? 그래프 개형 정도 파악하는 건 뭐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은 지금 어떤 걸 할 거냐면 여기서 좀 더 파생을 한번 시켜볼까요?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y 이퀄 이번에는 x-a분의 f의 x에 다시 마이너스 b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x, f의 x와 a, b가 b의 기울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기울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이러한 함수를 또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딘가에 a, b라고 하는 녀석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a, b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녀석을 서로 이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작도를 한번 해보시면 이 녀석분의 이 녀석이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결국에는 x-a분의 fx-b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얘를 x, f의 x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둔다라고 한다면. 그쵸? 그러면 지금 보는 거지 여기서의 함수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아까랑 똑같아요. 아이디어가. a, b라고 했을 때 x축과 평행한 이 직선 중에서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1만큼 차이가 나게 y축에 평행한 이러한 직선을 긋습니다. 얘가 지금 보는 것이 1만큼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보는 것이 이 녀석분의 이 녀석은 이 녀석분의 이 녀석과 같은 거죠. 이게 결국엔 삼각비의 매력이죠. 삼각비의 매력.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배웠던 그 피타고라스와 삼각비라고 하는 그리고 닮음이라고 하는 게 더럽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 의미 탐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건데 그냥 딥다 그냥 답만 내는 그것만 훈련을 해가지고 오니까 막 30번, 29번 문제가 이게 막 힘든 거죠. 이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렇죠? 예. 정답률이 왜 낮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안 한 트렌드 선상에서 봤을 때는 그 문제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라는 체감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어찌됐든 간에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이 결국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함수값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 녀석이. 이 크기가.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얘가 f의 알파에 해당이 되는데 얘가 결국에는 이 녀석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알파 마이너스의 a분의 그 다음에 f의 알파 마이너스의 어떻게 b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고 얘 자체를 함수값으로 알파에서 갖는다는 뜻이니까 얘를 그냥 평행이동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점을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 또 여기서 한번 또 해봐요. 뭐 이런 식으로 또 해보자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었어요. 이렇게 그었어.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보는 거지 이 녀석분의 이 녀석이 결국 이 녀석이니까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얘를 그냥 그대로 밑으로 평행 이동을 하면 되겠죠. 이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 크기가 뭐 요만큼이다. 그냥 가정을 할게요. 요만큼이다. 그러면 이 점을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또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녀석과 지금 만나고 있는 요 녀석이 결국에는 요 점에서의 뭐가 된다? 함수값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이렇게 옮겼을 때 결국에 요만큼의 크기인데 이 크기를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평행 이동을 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뭐 요 밑으로 더 크게 더 그리면 된다는 뜻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이 되셨죠? 무슨 뜻인지.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맞나? 지금 보시면은 얘랑 얘를 서로 이었을 때 그쵸? 이 녀석이니까
그치? 이 녀석.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밑으로 내리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어떻게 해요? 쉬워진다는 뜻이죠. 뭐. 그쵸? 그래서 어떻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었을 때, 요점과 지금 만나고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조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녀석이 결국에 함수값에 해당이 된다. 즉, 얘가 함수값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니까, 요점에서는 뭐 이렇게 또 평행이동을 해서 어떻게, 뭐 어디선가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봤고, 실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y equal 그 다음에 2의 x거듭제곱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y equal x분의 2의 x거듭제곱이에요. 예. 그러면 얘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자고? x, 2의 x거듭제곱과 그 다음에 0,0 사이에 어떻게? 기울기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기울기. 그러면 얘의 함수는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지금 여기에선 특히 되게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얘는요. 여기가 이게 1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 1 집어넣으면 뭐 2가 이렇게 만나겠죠. 뭐 1 집어넣으면 2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조선 하나 딱 그어. 그러면 요 점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 왜? 두 함수의 값이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녀석의 기울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분의 이 녀석이나 아니면 저 뒤에서 이 녀석분의 이 녀석이나 뭐 서로 똑같은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어찌되었든 간에 얘를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보는 바와 같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어버렸을 때 이 점에서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는 얘를 지난다라는 거예요. 얘를 지난다. 얘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렇죠. 얘를 지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 녀석이 함수값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녀석분의 이 녀석이는 이 녀석분의 이 녀석이는 서로 같으니까 결국에 얘가 함수값에 해당이 되겠죠. 얘가 1이다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얘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접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접한다. 그러면 여기서 접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요 녀석분의 요 녀석이 결국엔 요 녀석분의 요 녀석이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때의 함수값은 지금 x equal 1과 만나는 이 직선과 x equal 1이 만나는 이 점이 결국엔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녀석의 함수값. 그러니까 얘를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이 점을 지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점을 이렇게 지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만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만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녀석분의 요 녀석이나 요 녀석분의 요 녀석이나 서로 어떻게 해요?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쭉 해서 연결을 해서 여기가 함수값이다.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제대로 하라는 소리죠. 그렇죠? 제대로. 그럼 이런 거 설명서대로는 하는데 그거 이외에 응용이나 융통성을 못 부린다는 건 시험에선 진짜 죄악이죠. 그렇죠?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 암만 지금 인구가 적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수능을 보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자, 어찌됐든 간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납득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연습을 좀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네 번째 주제를 가장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데 뭐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본인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프의 생성 원리와 그 개형을 파악하는 아주 최고의 이제 도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내용 자체는 고등 수학에서의 심화도 아닙니다. 심화도 아니고 그냥 기본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중등 수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중등 수학에서 뭐라고 배웁니까? 예를 들어서 y equal x의 제곱 플러스 1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 함수의 그래프를 처음 중학교 학생한테 이제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뭐 얘를 미분해서 어쩌고저쩌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각각 0의 값을 집어넣어요. 0, 1, 2 뭐 이렇게 값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x의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의 값과 y 이퀄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의 이 함수의 값이 서로 더해지는 원리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y 이퀄 x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과의 관계를 우리가 평행이동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되게 재미스럽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뜻이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짧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이 아니라 그 파이널이죠. 파이널인데 그 중에서 미분과 관련된 내용 부차적인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의 뇌를 말랑말랑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우선은 좀 예비 연습을 좀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시간 그러니까 오프 수업에서는 극강의 난이도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떻게 풀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짧은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